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부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클림트의 정원으로라는 책을 낸 김혜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멀티미디어 영상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영상 전공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아니, 영상 전공한 사람이 왜 그림 그려요? 이러는데 사실 이제 저희 과는 그 그림으로 입시를 봐서 들어가는 과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픽 위주의 영상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작업도 하고 컴퓨터 작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림책을 창작 스튜디오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림책 작업 말고는 이제 영상 작업이나 잘하진 못했지만 영상 작업이나 그래픽 위주 작업이나 이제 편집 디자인을 하다가 이제 창작 스튜디오 전에 제가 친구랑 독립 출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책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림책 수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더미북이랑 이제 그 전에 그려놨던 그림들을 좀 취합해서 이렇게 창작 스튜디오에 지원을 한 거죠. 지원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을 하고 되게 떨렸는데, 그래서 합격이 되어가지고 너무 그때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또 그림책 작가로 일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8월에 올해는 책만 보고를 낸 이은경 작가입니다. 오늘 김혜진 작가님 네. 처음 뵙고 저도요. 이제 네. 서로 대화하면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뭐 어디서 작업하세요? 저는 집에서 걸어서 6분 거리쯤에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작업실이 있는데 개인 섹션이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고요. 뭐 글 같은 거는 또 집에서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작업은 작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마 집에서? 아니요. 동생이랑 둘이 자취하고 네. 있어요. 네. 저는 네. 집에서 작업합니다. 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부럽네요. 네. 작업하면서 네. 세탁기 돌리면서 설거지하고 또 작업하고 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게 버릇이 돼서 좋다. 그냥 네. 산만하게 하는 게 그냥 버릇이 됐어요. 나중에 노하우를 좀 뵙고 전수받고 싶네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절로 되는 습관이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번에 신간이 나왔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네. 이제 여쭤볼게요. 네. 보림 창작 스튜디오 오기는 네. 2020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책이 나오기까지 3년 정도 걸렸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작가님은 클림트의 정원이 출간된 과정 그리고 네.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네. 지금의 이 책 이야기 노선이 네. 일치할지 네네. 그리고 변경이 되었다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과정 중에 그림들도 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그 2020년도에 이제 5기로 합격을 해가지고 창작 스튜디오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에 처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이제 그 보통 그 창작 스튜디오를 지원할 때 덤이랑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랑 같이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원했던 이야기는 상실감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뭔가 치유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창작 스튜디오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에게 멘토링을 받다 보니까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그림책 작가라는 특수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제 그림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보편적으로 갖는 상식 또는 그 상식에서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의 그림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어린아이용 그림이라고 이제 다른 어떤 저만의 도식화된 생각들이 있었는데 창작 스튜디오를 하면서
저희 멘토링 하시는 유재수 선생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산산조각 내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 그 1년은 거의 혼돈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니까 길을 굉장히 찾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일단은 모든 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그림이 맞는 사람일까를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까지는 이제 선생님이랑 멘토링을 거의 매주 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받다가 21년도가 되면서는 이제 분기별로만 받았거든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니까 혼자 오롯이 이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엄청난 슬럼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일 파스텔로 처음에 이제 클림트 그림을 모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수채화를 더 좋아하고 잘하는데 완전히 재료도 바꾸고 기존에 있던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도 바꿔서 이제 오일 파스텔로 이제 그림을 막 그리다가 이제 클림트 그림을 가지고 그림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작품은 이제 저렇게 오일 파스텔로 첫 번째 장부터 끝장까지 다 그렸거든요. 이제 다 그렸는데 그래서 처음 했던 얘기랑 완전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클림트를 모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오일 파스텔로 재료도 바꾸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재료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일 파스텔. 그러니까 오일 파스텔이 재료가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한계, 그리고 제가 이제 표현하려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한계들을 논의하다가 이제 유화를 독학을 하면서 이제 유화로 이제 최종 작품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림트의 정원으로 변경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클림트의 풍경화 한 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저를 사로잡은 거였는데 호수 그림이었어요. 근데 호수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좀 클림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심이 저도 생기고 뭐 그거를 또 독자와 함께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책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보림 스튜디오, 창작 스튜디오 나왔잖아요. 네네.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네. 공감하는 게 네, 보통 막 네.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를 거쳐서 네. 저도 앙리루소 채색 기법을 네. 이제 오마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앙리루소 오마주 하면서 그 작품 속에서 천진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네. 작가님은 아까 풍경화, 클림트의 네. 풍경화에 이제 네. 반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맞아요. 점이 좋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풍경화라고 하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원근법이잖아요. 풍경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의 차이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색감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뭐 3점 투시, 공기 투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색이 흐려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풍경화 양식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즐기고 싶었던 거, 그 주제가 클림트라는 사람이 이제 빈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그 오스트리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인상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도 그리고 사람들 사실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 그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풍경화를 보면 너무 인상파적인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느꼈을 때 저는 뭐 평론가는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일단 기존의 전통적인 그 원근법을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크기는 뭐 작아질 수 있는데 일단 뒤로 갔다고 해서 색이 흐려지거나 뒷배경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마치 그 이집트 벽화를 보듯이 1차원적으로 화면에 다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책 뒤편에도 도판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나와서 아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보일 텐데
숲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초록과 뒤에 있는 초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특히 저는 여기서 건물은 안 다뤘는데 건물도 마찬가지 크기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전묘처럼 그리지만 그렇다고 또 이제 그 전묘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병치혼합이잖아요. 옆에 색과 옆에 색이 점과 점이 만나서 혼합되는데, 그런 방법은 또 쓰지 않지만 굉장히 터치를 잘게 해서 점으로 쪼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클림트를 오마주하고, 특히 제가 거기서 굉장히 강렬하게 흥미를 느꼈던 정원에 대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조금 사그러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한 식집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초록과 또 숲 이런 거에 굉장히 또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작품을 어느 예술가의 작품을 모사를 해봐야지 느껴지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발견했을 때 기뻤죠. 네, 그래서 나누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네, 저도 그 기분 네. 알아요. 네, 그런 게 되게 큰 또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작가님은 그 과정이 네. 혼돈과 이제 고통의 과정이었을 텐데. 엄청 힘들었어요. 네. 작가로서 다른 작가님의 네. 작품들 과정을 보는 거는 네. 늘 흥미롭고 즐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창작 스튜디오에서 되게 깨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겸손의 발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좀 더 훌륭하신 분들을 배워보고 싶고,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또 거기서 시작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했던 네, 게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쵸. 네, 그 맞아요. 과정을 거치면서 네. 나 정말 못 그리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쵸, 그 생각 그쵸.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죠.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혜진 작가님은 류제수 선생님을 멘토로 보림 창작 스튜디오에서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어요. 네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네. 그리고 지나고 보니 지금 좋았던 네. 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보림 창작 스튜디오 과정을 추천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창작 스튜디오의 이제 유재수 선생님의 멘토링에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점은 그 멘토링 해주실 때 그 딱 떨어지는 평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좋다, 이렇게 해보자, 내지는 이 방법이 맞다, 이런 거는 일체 없으세요. 대신 이제 좀 이건 안 좋지 않겠니? 이건 좀 아니지 않겠니? 이걸 너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미대를 나왔고 입시 미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딱 떨어진, 미술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딱 떨어진 답을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가를 안 해주시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창작 스튜디오를 끝내고 나서 혼자 작업하면서 정말 스스로의 길을 찾게 되는 또 그런 또 자유로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되게 같은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창작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근원적인 질문, 본질적인 거를 찾는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란 무엇인가, 내가 평생 이 직업을 업으로 살면서 가지게 될 이런 말을 좀 직업 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뭔가 딱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창작 스튜디오는 물론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들어가서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어야지 이 창작 스튜디오를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또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은 또 어떤 분들한테 혹시 추천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간절했던 게 네. 그리고 싶은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 들어가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벽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알고 보니까 네.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혼돈의 아, 도가니였다라는 그 말씀에 네. 너무 공감이 되고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네. 그 과정이 지금 스스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유재수 선생님이 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한 답은 타인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답을 남이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정말 친한 작가님이랑 같이 그 행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제일 많이 했던 대화거든요. 이런 단어로 왜 쓰셨을까요? 생동감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생동감이 있는 그림이란 어떤 걸까요?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생동감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강약이 있어야 생동감이 느껴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명확한 답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생동감이라는 거는 뭐 만약에 유재수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면 되게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원래 자체에 뭔가 아우라가 없어서가 아닐까 뭐부터 시작해서 진심이 담기지 않았을까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잘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러시면 그리고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좋은 작가로 창작 스튜디오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나고 보니까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왜 답을 안 주셨는지. 그림이 별로여서 그래요. 그림이 괜찮을 때는 괜찮을 때는 답을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눈치가 없었나요? 아니요. 근데 그런 방식이 계속 그리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방식이죠. 신기한 거는 맞아. 창작 스튜디오에서 나온 책들이 모두 다르잖아요. 맞아요. 다 다르죠. 그게 저는 유재수 선생님이 예술가로서의 최고의 멘토라서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작가님만의 그 환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셨잖아요. 그런 어떤 작가님만의 독창성이 돋보이고, 아름답고 몽환적인 이야기를 원래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클림트의 그림이 약간 환상적이잖아요. 그 클림트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판타지적인 얘기를 좋아하고, 뭔가 현실과 비현실이 은근하게 섞여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여기부터 판타지야 이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그런 얘기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클림트 얘기가 몽환적으로 된 거는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클림트 그림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클림트가 그린 풍경화들을 했기 때문에 풍경화들에는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클림트 작품 전체가 풍기는 곳에서 그 두 명의 주인공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로 또 탈바꿈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평론가, 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그 정의가 그치 하고서는 거기서 딱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이면에 그 너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클림트가 막 장식적이고 아르누보 화가 근데 아르누보라고 딱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클림트에게는 이러한 면이 있어요 라고 좀 보편적인 시각을 틀어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 되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추구하는 형식에 관계없이 이제 좋은 작품은 모두가 알아본다는 말씀 해주셨고 먼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 동시대 작가들 어떤 작품을 보면 교집합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림트랑 인상파 화가 누군가가 만났다는 얘기는 저는 뭐 읽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때 유럽을 막 휩쓸고 있던 화풍이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네. 저는 클림트 정원으로를 보고 작가님의 두 번째 그림책이 무척 기대가 돼요. 네,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이고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화가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명화 같은 이런 화집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했고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의 한 시리즈물로 3권 정도쯤은 비슷한 형식으로 하고 싶은데 대신 화풍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에 대한 상식을 좀 이렇게 그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살짝 말씀드리면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같이 풀어보고 싶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되게 유명한 화가 두 분을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교차시키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자세한 얘기는 영업 비밀이라 나중에 좀 책이 나오면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거 외에도 좀 아이들의 시점에서 순수하게 바라보는 그런 그림책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 비밀이에요? 아주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작품이 더 궁금해서요. 네네. 그러시면 제일 저도 좋을 것 영업 같습니다. 비밀 그런 거 써봐야 되겠다. 네. 다음에. 그리고 저도 오마주 형식이라면 질문의 그림책에서 앙리루소 채색 기법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마주 되는 대상 예술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다음 그림책에서 작가님은 또 어느 예술가와 사랑에 빠질지 궁금합니다. 이미 빠져 있어요. 진행 중. 그리고 작가님의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다시 클림트의 작품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제가 그게 되게 의도한 바긴 해요. 원래는 고전주의 화풍에서 그쵸. 자기의 화풍을 구축해가는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덕분에 저도 알게 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그림책은 작가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의 길을 또 다시 보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되어주어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네. 김혜진 작가님의 그림책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작가님이 이제 3권의 책을 내셨는데 그 중에 2권이 이제 배추쌈, 그 다음에 오리는 책만 보고인데 주인공이 다 오리예요. 혹시 그 2권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계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리를 주인공으로 하시는 어떤 이유가? 아니요, 이거는 너무 연계성이 있어요. 네네네. 너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추쌈 할 때 이 과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쵸. 어려웠어요. 근데 수채화가 쉬워 보이는데 우리 편집부에서도 저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고
저도 막 고생을 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드로잉을 막 네. 낙서도 하고 드로잉도 자주 하는데 그때 이 배추쌈에서 그 오리라고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낙서를 하다가 오리는 책만 보고 이야기가 바로 나온 거예요. 아, 동시에 그러면은 작업을 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배추쌈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오리는 책만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같은 어떤 연계점이 있습니다. 네. 오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오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줄 몰랐는데 네. 드로잉을 이제 멍 때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도 좋아하고 네. 돼지도 좋아하고 동물을 다 좋아하긴 해요. 근데 자주 그렸던 게 오리. 그럼 뭐 이렇게 보고 그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자료들도 네. 있으니까 보고 그리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그냥 제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풀어서 또 되더라고요. 드로잉 하시고 그렇구나. 저는 좀 되게 그 처음에 배추쌈에 나왔을 때 놀라웠던 게 좀 놀랍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었던 게 이제 질문의 그림책을 봤을 때는 그림도 화면에 꽉 차 있고 채색도 이제 유화인가요? 네, 유화로 아크릴로 유화식으로 네, 그러니까 유화 기법의 아크릴을 써서 이제 좀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런 거였는데 배추쌈 나오니까 너무 자유롭고 막 장난스럽고 막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화풍을 좀 전환하시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질문의 그림책은 질문도 약간 유머스러우면서 진지한 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림이 가벼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림도 좀 그 밀도 있게 눌러주면서 좀 진지한 척 해야 되는 그림이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막 이렇게 앞에 한 2년 정도는 저도 막 수치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앙리 루소를 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기법을 모사를 하다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네. 저는 이 질문하고 그림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초현실주의 화풍 같고. 네. 근데 이제 배추쌈으로 넘어올 때는 이야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쵸. 네. 이야기가 다른데 이렇게 밀도 있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네. 아크릴로도 그려보고 막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결국에는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펜 드로잉하고 수채화 기법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걸로 완성이 됐는데 네. 이 과정은 질문의 그림책 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기간이. 근데 그러니까 네.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책의 장점은 사실 가볍고 이제 쉽게 쓱 그린 듯한 그런 표현, 그런 게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도 되게 그 공감하는 게 사실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꽉 채우고 많이 그리고 하면 이렇게 잘 그려 보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덜 그리는 게 되게 모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림에서 덜 그리면서 잘 그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좀 부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저는 덜어내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물론 제 화풍을 유지는 하지만 정말 덜어낼 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멘탈이 약간 유리 멘탈이라 멘탈을 바사삭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꼭 슬럼프가 찾아와요. 근데 슬럼프를 극복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스타일인데 혹시 작가님은 어떤 때 슬럼프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 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좀 노하우가 있다면 제가 좀 공유를 받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지나고 보니까 네. 슬럼프는 맨날 겪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네. 내가 슬럼프를 겪는다는 거를 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덜 겪는 방법은 드로잉을 매일 하는 거, 작업을 계속 하는 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뭘 그려야 될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 작업 다 끝났을 때. 그때는 그냥 멍 때리면서 드로잉을 많이 합니다. 네. 펜이나 물감으로 간단하게 슥슥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질문의 그림책과 올인은 책만 보고는 아주 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 계속 뭔가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 그 순간은 제가 스스로 막 나 천재 아닌가 막 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작가분들 보면 계속 책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다들 슬럼프를 겪으면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이겨내고 다음 작품을 내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슬럼프는 뭐 별게 아닌 걸 수도 있겠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매일 작업을 친구네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약간 추가하는 게 있다면 저는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하지는 않고 한 하루에 20분 정도를 되도록이면 달리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약간 리플레시가 되는 기분이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도 일단 책상에 앉기.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끄적거리기. 근데 뭐라도 끄적거리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좋아하는 작가 거 따라 그리기. 이런 거 하다 보면 조금 손이 풀리고 머리가 풀리면서 이거 해볼까? 이렇게 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 작품도 생각나고 또 스토리도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산책 겸 달리기. 그 산책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목표지향적인 인간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여유롭게는 막 못했던 것 같고. 저는 여유롭게 산책해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 달리기 하면 굉장히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업이 있죠.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굉장히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한 20-30분?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만나 뵙고,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 또는 영감을 준 그림책 작가가 있나요? 작가님 먼저. 저는 사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영국 작가님 있잖아요. 버닝햄? 맞아요. 존 버닝햄. 저도 그분 얘기하려고. 네, 그분처럼 좋은 작품은 힐링되는 그런 그림책? 그런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도 너무 예술적이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 그림책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이렇게 예술적인 그림과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하드커버 말고 얇은 거 있죠? 버닝햄 작가님의 책들을 보고 할인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좋다. 그분한테 빠져가지고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때가 생각이 정말 수만 명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그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클린트랑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림 자체로만 보면 사실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그림을 진짜 좋아하고, 그다음에 존 버닝햄이랑도 완전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두 분의 영국 작가님이 되게 엄청 아무튼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으신 소재나 그림이 있으신지. 작가님은, 네.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질문의 그림책 2를 어떻게 해볼까라는 멋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또 그 책이 나온다면 네. 이렇게 뭐 펜 드로잉이 아닌 질문의 그림책 나왔던 어떤 밀도 있는 그림으로 어떻게 풀어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지금 드로잉을 하고 있는 것들로 어떻게 그림책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네. 저는 약간 그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소재는 잘 모르겠어요. 소재는 그냥 제가 늘 해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화풍이 그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 작가님처럼 그분은 책마다 그림이 다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내가 나의 그림책은 이런 느낌이야 라고 이렇게 고정되는 야 돼라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걸 좀 하나하나 깨면서 콜라주도 해보고 그리고 작가님처럼 막 그런 장난스러운 것도 해보고 그리고 되게 디자인틱한 것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조금 다양한 그 화풍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또 마지막 질문은 전업 작가신지 작가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전업 작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왜냐하면 이제 아직 제가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림책을 지금 새로 냈기 때문에 책으로 또는 그림으로 그리는 생활은 아직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이틀 정도 강의를 나가고, 그러니까 대학교는 아니고요. 중학교에 이제 이틀 정도 수업을 나가고, 네, 외부 강사로 수업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정말 딱 제가 그림 그리고 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싱글로서의 되게 그게 강점이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작업 활동에 좀, 예, 그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네. 일상을 유지할 만큼 버신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적겠습니다. 네, 되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네. 저는 네. 남편이 제일 좋네요. 네. 주로 벌기 때문에 근데 네. 감사하죠. 근데 저도 남편이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네. 조금씩 이제 버는 거를 남편이 또 고마워해주고 저도 남편한테 당신 덕분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서로 고마워하는 이제 그림책 작가 10년 하고 나니까는 서로 고마워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전업 작가죠. 그쵸, 네. 전업 작가. 네. 전업 작가 힘듭니다. 네. 그래도 계속 하시는 그림책 작가들이 모두 막 잘 나가지 않아도 계속 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마칠게요. 즐거웠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